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준석이가 27일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한다라고 이빨을 그렇게 털어댔었죠.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좀 기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기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하용인, 그러니까 자기 따까리들한테도 손절당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김용태 같은 저런 애들이 준석이 따라서 따라 나가가지고 탈당하고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슬쩍 밑장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게 뭐 이준석하고 척을 지는 건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참 말장난도 귀여운 말장난인데, 저는 지금 여기 사진 속에 나오는 인간들은 싹 다 도려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남초 커뮤니티에 아부하기 위해서 반패미 같은 이슈에 슬쩍슬쩍 다리를 걸치는데 아니에요. 여기 사진 속에 나온 인간들은 싹 다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 바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준석이가 호언장담을 했었죠. 천하용인이 자기와 함께 탈당할 거라고 했다라고 하죠. 근데 막상 준석이 따까리 같은 김용태 같은 애들도 속으로는 아는 겁니다. 지금 진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들이 국힘당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춥다라는 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지들한테 개뿔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로 지들이 이번에 당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모든 미천들이 뽀록 나버리고 단순한 백수 신세로 전락하는 거를 본인들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사파 출신의 대표적인 유승민계인 하태경 같은 인간들 끝까지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준석, 유승민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끌어안기는 뭘 더 이상 끌어안습니까? 수십 번을 안아주려고 해도 나를 세우고 그 가시를 세운 게 누구였죠? 이건 안 돼요. 그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은 이건 같은 당에 같이 못 있습니다. 협력이 불가능한 관계인 거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국힘당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대놓고 그 정당 안에서 다른 당원을 모집을 하고 이딴 행위 자체가 원래는 국힘당이 결단력 있는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대번에 해당 행위로 이거는 이 인간을 제명시키고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국힘당이 워낙에 우유부단한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이 여기까지 끌려왔던 거예요. 정권을 창출하고도 거의 2년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이슈를 잠식당하면서 끌려다녔죠. 언론의 역선택에 질질 끌려다녔죠. 그리고 준석이도 아가리를 그렇게 털어댔으면은 이제 그냥 남자답게 나간다고 했으면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혓바닥 길게 여기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거의 신이고 제갈공명이고 잘났으면은 그냥 본인 혼자 창당해가지고 네가 150석이고 200석이고 먹으면 되잖아. 자기도 근데 막상 알죠. 당 밖으로 나가보니까 춥다는 거, 일 잘 안 된다는 거. 옛날에 세보게 때 바른미래당 시절에 뼈저리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잊혀질까봐 불안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한동훈 상대로도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만날 수도 있다는 둥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질척거리고 있어요. 이 인간은 여러분들, 인간 자체가 매우 습관이 더럽게 들었습니다. 습관이 더럽게 들었어요. 자, 끝까지 준석이가 자기 좀 제발 잡아달라고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보세요. 아니, 상대방은 관심이 없다니까. 창당하겠다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창당하면 되지 뭔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게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저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무슨 한동훈이 요청을 하면 만나겠다느니 저런 소리를 자기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제 언론 노조 방송 찾아다니면서 왜 떠들고 다닙니까? 제발 좀 만나달라고 사정하면서 동시에 굽히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길게 떠들지 말고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모두가 그게 가장 깔끔해지는 길이에요. 국힘당 내부에서 무한한 분탕을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정말로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업보죠. 본인이 떠들고 다녔던 그 방정맞은 행동의 업보예요. 자기 따까리들도 준석이 따라가지고 운명을 걸기는 싫고 탈당하기는 싫다라고 하는 판 아닙니까? 저 싹 다 그냥 제명시키고 도려내야 된다라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고 두 눈을 의심했던 게 요거 여러분들이 2021년 뉴스인데, 아니 현실에서 내가 비단주머니 드립치는 인간은 진짜 처음 봤다니까? 근데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는 없는 것 같죠. 혼자 기어 나가가지고 비단 주머니를 자기를 위해서 트럭으로 보따리로 풀어 제끼면 될 텐데 왜 안 그럴까요? 현실은 그런 거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사람들한테 허리 숙이고 인사해라, 그게 무슨, 아이고, 사진 찍고 싶으면 뭐 찍어주세요,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게 무슨 비단 주머니입니까? 정치에 무슨 이게 개떡 같은 소리예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또 한 번 짚고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청년 우파라는 거는 반패미 으르렁거리는 거 이거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 가볍다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국힘당의 꼰대들이 모르는 건 맞습니다. 나는 알지만 걔네들이 모르기는 해요. 남성 인권 문제, 공정한 경쟁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우리한테 혜택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잖아. 고생하는 사람, 뭐 당직 서고 공무원들 당직 서고 이런 거는 서로 그러니까 동등하게 순번 돌아가면서 서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상과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함께 더해야 되는 지식과 분야가 매우 매우 많다라는 거를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튜버들 중에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자, 이 나라에서 진짜로 30대 청년 우파를 운운할 정도라면 20대는 솔직히 좀 너무 어린 감이 있습니다. 한 30대 나이 정도 돼가지고 청년 우파를 운운할 정도라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20대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너무 어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이 좌파의 선동으로 그토록 욕을 먹을 때도 나라 안에 이 용수 문제, 치수 문제 사업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우파라면. 그리고 그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잘못된 선동을 당할 때 그 선동에 맞서 싸웠어야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시야를 틔워주기 위해서. 광우병 시절에도 당연히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그때는 진짜 그때 당시 20대 30대 중에 광우병 선동에 맞선 사람은 아마 진짜 상위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당연히 되어야 청년 우파를 떠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도 좌파 선동이 전성기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탈원전에 별 생각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때부터 이런 것도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죠. 바로 과도한 외노자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민들의 임금 경쟁 문제, 평균 일자리의 질적 저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심도 깊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들의 밥그릇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지 자국민을 등한시하면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현실을 등한시하면서 단순한 논리만으로 외국인들에게 퍼주라고 그 계급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챙겨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586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과도하게 왜곡된 반일파리 역사 문제 심각하죠. 좌파들이 세워온 역사관, 날조된 민주화, 각종 사건들에 대한 이미지, 정통성에 대해 그 불편한 진실과 그때 당시 시대상에 대한 팩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좌파가 이미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의 성벽 위에 적당히 함께 편승하면서 반패미 하나만 발을 걸치는 거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 한두 개만 뺏겨와가지고 거기 편승을 하는 거는 그게 청년 우파고 똑똑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같이 다뤄야 된다고요. 나이든 세대, 산업화 세대의 유산 위에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이슈를 더할 수가 있다니까요. 나만 옳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과 융화가 못 되고 자꾸 분탕질에 당하는 거잖아요. 자꾸 머리수 싸움에서 좌편향되어 있는 40대나 50대 586 민주당 운동권한테 우리 젊은 20대 30대가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잖아. 물론 이제 정말로 이 억울한 우파 40대 50대 분들도 많지만 평균을 봤을 때 말이에요. 나만 옳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과 융화가 못 되고 머리수 싸움에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한테 우리가 자꾸 밀리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번 시원하게 내지르면 그만이고 끝이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겔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키보드 배틀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형님 세대, 삼촌 세대 어른들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안고 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차세대 우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 작은 정지된 화면 안에 제가 짧은 화면 안에 글자를 적어놓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쟁점들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한 장에 제가 한 2, 3분 동안 설명한 이 정보와 얘기만으로도 대한민국 상당수 대학 교수들이나 언론 미디어, 정치인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메시지, 그러나 중요하고 우파에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 코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더 많이 가지를 그러니까 뿌리를
뿌려 나갈 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 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전부 다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들이 틀린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반패미도 중요하죠. 하지만 민주당이 그때그때 계속 선동하는 광우병, 4대강, 탈원전, 국민들이 옛날에 춤을 췄던 거 기억나시죠? 민주당 586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확실한 정답이자 대세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는 왜곡된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도 깨 부숴야 된다니까? 전부 다 주장해야 된다고, 전부 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 적당히 간편하게 편승하면서 반패미만 발을 걸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 깨어있다, 내가 뭐 이렇게 나를 좀 이래 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런 것들은 비열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쥐뿔도 영양가가 없는 애들이라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만들기 게임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발전법과 공략법을 찾아보고 연구하기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농업용수, 대한민국 하천의 특성과 계절에 따른 그 유량의 변동, 대한민국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운운할 정도, 그러니까 인생을 좀 날로 먹고 남들 진급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정치권, 중앙정치권에 대비할 정도가 되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도 진작부터 바로잡고 다녔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석이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값싸고 저렴한 국가 에너지 동력,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에서 산업 에너지 동력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자력에도 최소한의 배경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역대 우파 정권을 향해서 좌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소심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른 속도로 원자력 발전소를 팍팍 늘려놔야 된다. 그래야 5년, 10년, 15년 뒤에 해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가 다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반패미도 대한민국의 1세대도 아니고 0세대입니다. 제가. 당연히 옛날에 원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를 응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상당수가 패미 문제와 남성 인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남자 망신시킨다고 같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재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그때부터 저는 그 문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4대강도 다루고 그렇게 말이죠. 저는 비록 여러분들 제가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 인생 중에서 한평생 동안 대한민국과 우파, 어떤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이런 차세대 우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흔해 빠진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에요. 이준석은 남자들의 여론의 힘이 약하던 시절에는 성재기 대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폄하하고 말꼬리 잡았죠. 광우병이나 4대강 사업이 그 거대한 전 국민적인 오해를 받던 시절에 어땠습니까? 얘가 그 잘못된 대중들의 이미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막대한 비판을 무릅쓰면서 소신 발언했나요? 절대로 아니죠. 이 기회주의자는 당연히 4대강이나 광우병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때 그 시절의 말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그 시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에너지 문제와 정부 재정 적자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탈원전 산업으로 파탄내고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인간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그냥 SNS에 이태원 사건처럼 그때그때 적당히 확 달아오르는 이슈가 있다 싶으면은 발걸치면서 번지르르한 소리만 늘어놓기 바쁠 뿐이에요.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 국민들의 민생 전체에 대해서 좀 어떤 이런 진지한 걱정과 고민 이런 게 없다니까. 이런 국가적인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모든 이슈에 발이나 걸치면서 깨어있는 척을 하고 본질은 자기 홍보질을 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준석 지지층은 여러분들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유의미한 퍼센트로 없어요. 좌파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역선택의 바람잡이일 뿐이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인터넷 SNS 댓글부대 여론에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는 가엾은 극소수의 애들만 있을 뿐 실제 유의미한 지지층은 없는 인간입니다. 오히려 우파 진영 내부에 이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죠. 얘가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중에는 이준석을 뽑느니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저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민주당 후보한테 아주 기쁘게 투표를 합니다. 저런 비열한 기회주의자, 태생이 사회성이 거세되어 있고 남들을 자기 발 아래로 깔아보고 지가 세상을 조종한다라고 믿는 중2병의 저런 오만한 인간이 인터넷 거뮤질에 뇌가 절여진 저런 인간이 인생을 날로 먹는 꼴을 보고 그 수많은 노력하는 공직자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는 꼴을 저런 인간이 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는 잘못된 신념을 위해서 그래도 목숨을 걸어온 민주당의 비루한 운동권 인간들이 나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애들 의석 한 개 늘어나는 게 저런 인간이 인생 날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거고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국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완전 정치에 이렇게 투신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잖아. 저는 여러분들 과거 이준석이가 의문투성이의 여론조사 몰표를 받고 당대표를 되던 그때 그 시절부터 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때 나이가 젊은 구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었죠. 저 영상을 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결국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나는 구독자 빠진다고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애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 명의 정치인이었던 시절, 대통령 되기도 전이죠. 유승민한테 속아가지고 이준석, 손수조 이런 애들 데리고 올 때 바로 그때부터 저는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것들을 꼴에 20대라고 청년층 대변한다고 데리고 온다니 솔직히 한나라당 좀 한숨 나온다. 내가 그때 비판을 했어요. 정말로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사람 내면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못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더 젊었죠. 당연히 그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의 점쟁이 노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인간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실제 대한민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 노조의 역선택이 그걸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파묻어 왔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뉴스 기사나 자료 같은 거 한번 꼼꼼히 찾아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이준석 비판하는 영상은 올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방송인 주병진 씨부터 해가지고 그 유명한 개그맨 장동민도 그렇고 의외로 친민주당의 한결의 좌파 진영의 논설가들이나 기자들 중에서도 이준석은 인간 됨됨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일찍부터 경고하고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못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진짜 좀 그러니까 정말 잘못됐던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준석이한테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이 없습니다. 남자가 그래도 정치라는 주제를 좀 담대하게 언급을 할 때는 좀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준석이는 모든 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간입니다. 철저히 좌파가 만들어 놓은 그 간편한 룰과 프레임 위에 가볍게 이렇게 편승을 하면서 적당히 자기 유리하게 인터넷 이슈 몇 개 발을 끼얹어가면서 자기 잘난 척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을 어떤 우파의 미래라느니 청년 우파라느니 이런 거는 정말 그건 비참한 사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 따까리들한테도 손절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이 현실은 결국 본인 스스로의 업보의 결과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